안녕하세요. 빠브라 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은 동영상 아래 슈퍼땡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다세대 주택 거래, 특히 전세 사기로 완전히 그 이미지 자체가 나락갈 수밖에 없었던 주택이라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전세 거래가 다세대 쪽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은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이어서 대부분 전세를 살짝 걸치고 살려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진입을 했었고, 특히 젊은 층들, 사회초년생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전세 유형이었죠. 근데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보증금 떼먹고 날라버리는, 그것도 엄청난 양의 전세 사기를 한 번에 몰아서 감행한 일당들이 속속들이 그 마각을 드러내니, 다세대 주택 전세하면 이젠 공인중개사들도 손사래를 칠 정도로 거래하기에 참 껄끄러운 대상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전월세 거래량 2만 1000건 중에 주로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 거래 중에서 전세가 9200건, 월세 거래는 11,0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확실하게 방향을 틀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전세 사기 너무 불안한 부분이 많고, 터져도 이걸 제대로 보증금 전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일단 당하면 보증금을 제대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 지금도 전세 사기 피해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건질 방법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죠. 그리고 더 이상 전세 제도 자체가 일단 대출금 자체 금리가 높아지면서 영끌이 매매 시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자칫 내 집 사려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로 들어가 살려는 건데, 이거 소득 대비 너무 많은 전세 대출을 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금리가 하산할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으니 정상에 깃발 꽂아놓고 내려올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서 전세 대출이나 주담대나 거의 비슷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위기감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죠. 일단 전세제도 자체가 그리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시스템상 사기치는 놈들 가두리 양식해줄 이유도 없고, 게다가 자금상 이걸 동원하자니까 아직 집을 산 것도 아닌데 세입자 신분에서 전세대출 고금리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아주 현명한 선택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일단 손절하고 차라리 아파트에 준하는 편의성을 가진 오피스텔 쪽으로 방향을 트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니 월세는 팍팍 오를 수밖에.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오피스텔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되는 샘플링, 그러니까 연립주택에서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이제 전통적인 전세 시스템 안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선 거고, 차라리 이참에 내 집 장만을 해버릴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것만큼 지금 위험한 일도 없다는 생각도 들죠. 그만큼 소뚜껑 꼭지를 잡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펄펄 끓는 소뚜껑 맨손으로 잡는 것도 위험한데, 그것도 절정의 온도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붙잡아 버리면 이거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엄청난 내상을 입게 되죠. 그러니 꼭지 잡지 말아야 하는 경계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뚝뚝 떨어지는 매매 시장 그냥 스캔만 해보는 거야. 언제고 그쪽은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속절없이 떨어지는 궤적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자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피스텔 가격 동향은 18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 지수는 전달 대비 0.08%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2018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이렇게 그냥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리는 건 이제 전통적인 전세 수요의 동선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건데,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은 거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비교적 자금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여기에 사는 건데, 위험성이 제거가 된다 해도 일단 오르는 월세 감당은 하더라도 한 방에 보증금이 날아갈 위험보다 그래도 마음은 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구 구조 DNA가 완전히 바뀌고 있죠. 1인 가구 체제가 굳건하게 버티면서 뿌리를 내리고 확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월세로의 전환은 아주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게 되면 전세가 오른다는 소리는 그냥 쏙 하고 들어가겠죠. 왜들 지금 전세가 오른다고 매매가 오를 날이 머지않았다고 분위기를 띄우는 모습들도 보이는데, 이게 지금 전세는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추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위험성에 대한 반작용으로 위험
회피지향적인 이동은 급속한 가속을 밟게 될 거고, 사상 유례없는 미국 학자들의 한국 인구 구조의 감소가 정말 신기한 듯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1인 가구 비율이 35%에 달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 숫자가 750만 정도. 2022년 통계인데 아마 1, 2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을 능가하는 속도로 볼 수 있고, 일본이 1인 가구 때문에 정말 골치를 많이 앓았다고 하는데, 왜냐? 결혼 기피, 그리고 출생률 국감으로 바로 이어지는 브릿지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이 더 심한 통계 구조 가지고 있잖아요. 인구가 부동산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은 세계 유례없는 감소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히스토리상에서 인구 급감으로 부동산이 자산 가치로서 휘청거린 일이 없어서 관련 통계가 없어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주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셀프 기록 경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이 역대 최저 출산율 기록을 찍었는데 그걸 다시 스스로가 갈아엎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기록은 세계 최저로 기록이 될 만큼 아주 심각한 지표. 0.6명대의 출산율은 그만큼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내려갈 전망이라는 얘기죠. 거의 0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 순간적으로 한민족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더 이상 태어나는 아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이후에 1인 가구 급증과도 맞물려 있는 수치라서 결국 결혼을 기피하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출산율 제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거. 서로 간에 긴밀하게 이어진 보이지 않는 인구 급감의 연쇄적인 고리인데, 이거 마땅히 해결할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결국 부동산 문제로 귀결되는 답을 내놨었는데, 한국은행이 집값 수준을 2015년 정도로 낮춰야 출산율이 1.6명대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발표도 했었습니다. 지금 인구 구조상 유럽의 흑사병 수준이라는 해외의 논평만큼 한국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그만큼 집값의 지대한 수요 선조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게 그만큼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너무 높아버린 건데, 어떻게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보금자리 자체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라. 그러니 앞으로 집에 대한 수요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월세 형태로 머무는, 아무런 본인 스스로 외에 책임질 사람이 없는 1인 가구 급증으로 인해서 기존에 깔려있는 집을 목숨 걸고 사려 했던 부동산 과잉 현상은 올해 들어서 아주 급격하게 그 거품이 빠지게 될 거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전세가 월세로 이동을 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전세 사기와 전세 자금 문제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매매가가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지 않으려는 새로운 수요 동선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기저에는 이런 인구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도 무시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분양가, 올해 평균 아파트 분양가 8억이랍니다. 8억. 이거 3년 전에는 정말 비싼 금액으로 치부가 됐었죠. 대부분 서울에서 분상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6억대 분양가도 있었는데 C가 완전히 말라버렸고, 가장 최저점 아닐까요? 이제 서울에서 20평대가 8억대인데 그것도 저렴하다고 평가를 받는 편이죠. 10억 가까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편이고, 국평은 14억은 기본.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2억 정도 상승한 분양가, 특히 서울은 연간 분양가보다 170% 정도가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매 시장은 뚝뚝 집값이 떨어져서 관망하는 거고, 분양 시장은 쑥쑥 가격이 올라버리는, 그냥 두 손 두 발 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여기도 손절 저기도 손절 틈새로 오피스텔 월세만, 그리고 다세대 월세만 증폭하고 있는, 어찌 보면 전세 시장이 완전히 빠개지면서 월세로 주거 시스템이 대체제에 가까운 그런 상태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세가가 오른다?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지금 오늘 나온 전세가만 보더라도 일주일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하락세가 정말 선이 굵게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서울 레미안 퍼스티지 14억 하락하고 있고요. 30평인데 이 정도 떨어지네요. 거의 6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기자촌 10억 이상 떨어지고 있고, 여기도 60% 이상 하락세 보이고 있네요. 파크리오 역시도 8억 정도 뚝뚝 전세 시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강남권 전세 시세가 유동을 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비강남권은 노원도 소형평수는 1억짜리 전세 시세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같은 경우는 4억짜리도 등장하고 있고, 대체로 60에서 70% 떨어지는 추세.
지금 매매가도 여기는 반토막이 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전세가 역시도 전혀 강세라는 강골의 이미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중개무지개, 롯데우성, 삼익성경 등등등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쪽 시세가 그리 단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전세가 시세가 강남에 국한돼서 그냥 전형적인 강남 수직 낙하, 나이아가라 폭포식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라는 얘기죠. 강남이건 비강남이건 자체의 시세의 덩어리에서 그 살점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전세가 하락세가 아주 뚜렷하게 보인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전세가 서울 보합이 거의 맞는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표는 딜레이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현장 거래의 하락세를 제때제때 순발력 있게 반응해서 보여주질 않죠. 이거 지금 현장 거래에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건데, 경기도 전세가 역시 심상치가 않습니다. 과천 쪽 주공 8단지 같은 경우는 12억이 떨어지고 있어서 하락세가 무려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교 쪽 힐스테이트 광교는 5억 6천 하락, 40% 하락세. 그리고 하남 쪽도 신안 인스빌 5억 이상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9억짜리가 3억의 전세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당 역시도 아름마을 5억 이상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경기권 전세가는 뭐 심상치 않았죠. 오름세가 전혀 없었던 곳이었고 지표상에서도 상당히 약세 현상을 보여줬던 곳입니다. 인천 쪽도 마찬가지 4억 이상 떨어지는 곳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쪽 호반베르디움,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등등 50% 이상 떨어지는 곳들 2, 3억대 전세가도 나오고 있네요. 이 편안세선 송도도 6억대에서 3억대로 하락, 전세가도 뭐 거의 반토막이죠. 역시 심상치 않게 보였던 경기권, 인천권 전세가는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모습이 그대로 서울 수도권 쪽으로 전이가 되고 있는 것일 뿐. 이렇게 전세가가 기본 깔려 있는 게 불씨가 여전히 남은 상승분 다 태울 기세로 살아있는데 어떻게 매매가가 약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다는 건 소비지향적인 동선이 많이 위축이 돼 있어서 전세가조차도 지갑을 열기에는 앞으로 고금리 상황 때문에 만만치 않을 거라는 심리 때문에 소비 심리조차도 얼어붙은 건데, 차가 아니라 집을 산다? 이거 몇십 배 정도 되는 자금 동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무디스가 또 한 방 한국에 제대로 매겼습니다. 한국 소비자 동향 보고서에서 일단 부동산 침체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자금이 말라버려서 소비 심리 회복이 제한적일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아픈 데를 찌르고 있죠. 그러니까 집값이 후두둑 떨어지고 고금리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빚 갚는 데 열일하고 나머지는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야. 지갑이 당연히 원금 이자 갚는 데 쏠려 있으니 다른 소비는 뭐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당장 집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걸 또 브릿지 연결해서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다라고 일격을 날렸어요. 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렇게 낱낱이 들여다보는 불꽃 같은 눈동자니까 이건 뭐 꼼짝 말하지. 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 위주로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경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시중은행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바꾸더니만 이제 뭐 직접적으로 국내 부동산이 마주대하고 있는 문제, 부채 문제와 이로 인한 소비 감소라는 서로 함수 관계로 똘똘 뭉쳐있는 두 가지 위험 요소를 지적을 한 건데 분위기 쎄하죠. 그러니까 무디스가 잘 들여다보고 있다가 어느 지점에서 터지면 바로 신용등급 깎겠다는 소리로도 들리고요. 이렇게 지금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이 딱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선 전세도 부담이고 게다가 더 이상 전세라도 빚을 내고 싶지 않다. 부채 문제로 골머리 싸매고 싶지 않다는 지금 부동산 심리를 무디스도 콕 집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부동산 아슬아슬한 모습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데 무디스가 중국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 지적하면서 이후 신용등급을 깎아버리겠다고 엄포를 놓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만큼 지금 전세시장, 매매시장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이런 혼조세 속에선 넘사벽 집값이 정상적인 선으로 내려오는 반작용도 일어날 듯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무디스가 아주 오늘 강도 높은 경고장 날렸죠. 특히 부동산 부채 문제. 최근에 무디스가 중국 왕커라는 거대 부동산 기업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사건 남의 일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 부동산 부채 문제를 크게 보고 있는데 당연히 국내 경기도 소비심리 위축이 부동산 부채 문제 때문이라는 것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전세가 월세로 진행이 되는 구조 변화가 결국 자금 문제의 부담 그리고 사고가 터질 것 같은 위기감 때문인데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상반기 집값은 정상적인 범위 수준으로 내려올 기미
아주 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과 함께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